안녕하십니까. 지금 2호 태풍 뮬란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8월 12일까지 북부 지역과 그 꽝린 그 하이폼 지역 그리고 탄화 그리고 응해안 지역은 큰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호 그 태풍인 그 뮬란의 진행 방향은 북북서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으며 그 세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풍의 중심은 중국의 레이저우 반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기사는 베트남 신여권에 그 출생 질환이 없다고 최근 독일, 스페인, 체코가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질의에서 공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안부 장관은 신여권이 국제 관행에 일치한다고 확인을 했으며 최근 스페인도 신여권을 다시 인정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권란에 출생지 추가란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기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했는데 2021년과 2022년 첫 6개월 동안에 9,397명의 의료 종사자가 사직을 했답니다. 그 이유들로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약품 조달의 어떤 그런 어려움 그리고 또 의료진의 안전 문제 등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로는 낮은 급여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의사가 6년 이상 대학을 학업 종료하고 그 다음에 18개월 이상의 그런 실습을 거쳐서 의사 면허증을 따는데 그 후에 공중보건시설에 채용이 되면은 첫 월급이 500만 동 에도 미치지 못한답니다. 이런 세금 떼고 나면. 그래서 이런 의료진이 이런 사유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시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는 판멘젠 수상의 노동보훈 사유부에게 원래 8월 15일 이전에 책임지고 노동자에 대한 주택 임대료 지원 정책 시행을 처리하고 신속하게 보장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참고로 호치민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은 약 한 110만 명의 근로자에게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총 비용 금액이 약 한 1조 7,770억 베트남 동이라고 하면 현재 5,595개 단위 및 기업에서 일하는 22만 8천여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약 한 1,210억 베트남 동으로 총 비용 금액의 약 한 6.8%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상이 그렇게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요즘 공무원의 급여가 생계 유지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낮다고 전해드린 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기사는 전문가의 공무원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공무원의 급여를 올리려고 하려면 정부에서 더 이상 새로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도 줄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 분야 일자리에서 보듯이 현재 민간 공정업체들이 이 분야에 들어와서 업무 수행을 그렇게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이나 구청에서의 지금 기존 공정 업무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중복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기관들만 없앤다고 해도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들과 그런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사법당국에서는 단지 이런 민간 공정업체들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업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공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민간과 중복되는 그런 일자리들을 피하거나 줄여야 된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는 호치민시 보건부 조사에서 현재 전염병 종류 중에서 BA5가 대세인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Khảo Quản Đô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 phát hiện đa số nhiễm biến thể phụ BA2, nhưng khảo sát tại bệnh viện thì đa số nhiễm biến thể phụ BA5 của chủng Omicron. 호치민시 지역사회 조사에서는 대다수가 하위 변이인 BA2에 감염이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오미크론 종의 하위 변이인 BA5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호치민시 보건부의 8월 9일 보고서에 따르면 그전 7일 동안에 하루 134명에 비해서 지난주 평균 하루 144명이 신규로 코비드19에 걸렸습니다. 신규 코비드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데 상응하여 입원자와 중증자 수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주 18명의 중증 환자에 비해서 지난 7일 동안에 평균 35명의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검사를 하러 온 환자와 입원한 코비드19 환자 30명에 대해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대병 병원에서 조사에서 밝히기를 80%의 하위 변이인 BA5가 감염된 것을 발견한 24명의 샘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샘플은 14%인 변이 BA2에 감염이 되었고, 1명의 샘플은 변이 BA1에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또 1명의 샘플은 변이 BA4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코비드19 확진자 수 증가와 특히 하위 변이인 BA5 출현의 상황에 직면하여 호치민시는 시민에게 전염병 면역 강화를 위하여 부스터샷인 코비드19 백신 접종하기를 호소합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요즘 BA5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되도록이면 사람들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